중국군도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든 준비돼 있다. 센카쿠 열도에다가 중국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중국군 군용기들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저 실제로도 봤어요. 사실 지금도 수시로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초음속 미사일 공격하면서 그런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지정학적인 또 전쟁 이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가장 지금 화끈하게 불꽃이 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죠. 예. 갑자기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예. 지금 총영사가 갑자기 목을 베어버린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거의 전쟁하기 직전까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긴 하거든요. 예. 오늘 밤 중국에서는 전투가 시작된다면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강대강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경고를 쏟아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제가 이제 중국 대만 쪽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한 친구들이 있어서 전화를 다 걸어봤어요. 연락을 해봤어요. 네네. 이 베이징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죠. 사드 한한령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베이징의 생각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드는 중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지금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상황이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군도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든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사드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9월 3일 날 중국에서 왜 전승절 열병식 있었죠. 최근 중국 정부가 하는 걸 잘 보시면 요새 이게 새로운 용어가 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사전,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군사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잘 보면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다. 그리고 일본은 패전국이다. 그러니까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부터 그런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잘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통화했었죠. 네. 거기서도 그런 언급을 해요. 우리 승전국인데? 우리 미국도 승전국이잖아. 쟤네 패전국이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당시 승전국은 지금 대만, 중화민국이죠. 그때 네네. 사인을 했으니까. 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시진핑 국가주석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이 승전국인 것 마냥 2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9월 3일 날 열병식 했을 때도 이 많은 분들이 놓치신 건데 그때 그 천안문 광장의 그 성무회 거기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중일전쟁 때 싸웠던 공산당 군도 있었고 중요한 건 국민당 군 예비역들도 쫙 앉혀놨었어요. 지금 중국은 잘 보시면 중국 국내에도 이제 국민당이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그렇겠죠. 네. 싸웠던 사람들. 네. 갑자기 시진핑 국가주석 때부터 이 사람들을 굉장히 우러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실 반동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도 잘 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아니 너네는 패전국이잖아. 우리는 승전국이고. 그리고 이거는 니네 약속했잖아. 우리랑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에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굉장히 격양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는 실제로 겪어봤어요. 이거를. 그 이제 2014년인가 15년인가 한번 센카쿠 열도 그 국유화하면서 중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센카쿠 열도가 지금 이제 약간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네. 일본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짜오이따오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데 그때 어땠냐면 일본차 불매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도시들은 사실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전혀 일본하고 상관없는 동네에서 막 일본 차 불지르고 꽤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중국 국내가 조용해.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은 일당 독재잖아요. 정부가 다 컨트롤하는 거니까 미묘한 컨트롤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되게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네.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도 개입하고 일본도 개입하고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잘 걸렸다. 하나 본보기로 이번에 호되게 혼을 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럼 군사 개입을 할 때 주저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본도 지금 좀 다카이치 총리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특히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아베도 사실 이게 그렇게 약간 반중 성격이 있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지금 뭐 일본 국내에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게 과연 이게 일본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지금 이제 중국이 단계적으로 경제 관련된 거 하고 있잖아요. 아마 경제 관련된 마지막 조치는 히토류 겁니다. 히토류. 네. 네. 이거는 일본이 어떻게 꼼짝달싹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약간 제재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뭐 여행객도 안 보내고 항공편도 줄이고. 그럼 일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뭔가 상응하는 또 제재 조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당해봤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근데 그때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다 국산화 해버렸죠. 맞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일본도 딜레마가 이렇게 제재를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했을 때 중국이 다 국산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이렇게 과거와 달리 세게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딥시크 같이 이제 인공지능도 물론 지금은 이제 약간 허접 쓰레기가 됐지만 뭐 챗GPT나 뭐 지금 구글의 뭐 제미나이 워낙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것도 좋으니까 허접 쓰레기가 됐지만 근데 이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 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미국만큼 이 IT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하고 일본 IT 비교해 보면 중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중국에서 옛날에 살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일본산 제품, 한국산 제품 백화점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있어 하나. 백화점 가면. 네네. 일본 제품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둘 간의 이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얼마 전에는 이 중국의 민간 업체긴 한데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영상을 또 일본 열도를 또 겨냥해가지고 또 3D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대대적으로 또 SNS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영상을 네. 그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우리 한국 특파원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소스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뭔데 그 저기 SNS 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중국 SNS 보다가 그래서 야 이건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있는 제가 친한 특파원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만나는 던져줬지 영상을. 그랬더니 보더니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화가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특파원들이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이제 중국 베이징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가서 보면 취재 제약이 많아요. 다들 갔다 오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보통 그렇게 어떤 나라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게 되면 그쪽 나라 이제 약간 좀 친한 인사가 되잖아요. 좀 뭐랄까 그쪽 나라를 지지하는 성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중국 특파원들은 유별나.
갔다 오면 다 반죽 이상해. 정말 희한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약간 우리 좀 큰 신문사 기자였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암 걸렸어. 그 취재를 하는 환경 자체가 제약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나 보네요. 하면. 네, 제약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워낙 그 뭐 중국 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은 공개적인 언론보단 SNS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중국의 특파원이 필요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거기 취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VPN을 깔아야 돼요. 맞네. 외부 인터넷 안 돼가지고 다들 가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VPN 돈만 한 달에 10만 넘게 나온다고. 그런 제약들이 좀 많죠. 근데 이제 그 영상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보면서 약간 충격이었던 게 보통 지금 그 영상을 공개하는 회사도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주 항공 이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를 하면서 그것도 보니까 요즘 이제 중국 군이 그런 이제 국방 스타트업 육성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추세긴 한데 일개 회사가 이걸 보였다. 다 이제 뭔가 입김이 있는 거죠. 야, 니네가 좀 보여줘봐. 우리가 하기에, 그러니까 중국 군이나 예를 들어 정부가 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 에스컬레이션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 야, 니네가 하나 좀 해봐. 그렇게 좀 그런 게 좀 보여요. 일종의 이제 단계별로 지금 하나씩 가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또 보면은 그 중국 그 드론이 그 대만 해협인가 네. 그 뭐 비행하는데 또 일본 자위대에서 이제 전투기 출동시켜가지고 격추시키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이 둘 간의 이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약간 부분적인 국지전이라든지 그런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대만 침공하고 별개로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띠아오이따오 센카쿠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센카쿠열도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무인도에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수위가 높아진다. 그럼 센카쿠열도에다가 중국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사람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일본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뭐 저도 최근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오키나와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죠. 네. 네. 휴양지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냉전 시절에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북해도 쪽, 홋카이도 쪽에 당시에 이제 소련의 각종 군용기들이 일본 방공식별 침범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요 오키나와 쪽에 중국군 군용기들이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저 실제로도 봤어요. 제가 2016년에 그 이제 한 12월 중순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이 딱 내리는 데가 오키나와 나하 공항입니다. 근데 나하 공항이 민군 복합 공항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민간 비행장인 것 같은데 일본 항공자위대 F-15J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도 있고, 그래서 여객기도 뜨지만 전투기도 수십 떠요. 근데 이제 보통 12월 중순에 이제 그 나하 공항에서 뭘 하냐면 그 기지 개방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12월에 갔었을 때 갑자기 F-15J 전투기들이 막 이륙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거기 이제 공보관한테, 항공자위대 공보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여기 온 사람들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중국군 군용기가 지금 우리 방공식별구역 침범해서 비상 이륙하는 거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오키나와가 정말 핫한 지금 이제 중일 갈등이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도 수시로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계속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요새 이제 잘 보시면 중국군이 이제 뭔가 대만에서 이상한 거 하면 이제 확 승질내면서 막 대만 포위하고 이러잖아요. 네.
할 수 있죠. 아, 오키나와나 보이고. 센카쿠 또 주변에서.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일본을 사실상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군사 옵션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뭐 일본도 사실 뭐 숨겨준 군사력이 상당하다 네.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굳이 비교해 본다면은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전투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4세대, 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이제 5세대면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4세대는 F-15J, 뭐 F-2 다 해서 330대예요. 근데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많긴 많을 것 같아요. 1668대. 진짜 많네요. 와. 거의 지금 5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군함수도 우리가 이제 전에 제가 나와서 이제 그 미 해군, 중국 해군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함수도 지금 중국 해군이 일단 미 해군은 앞섰어요. 척수는 앞섰어요. 아. 배수량은 아직 안 되는데 네네. 그 배들의 크기 그거는 아직도 이제 미 해군이 왜냐면 항공모함이 10척 넘게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데 척수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 하면 한 160척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300척이 넘어요. 근데 이게 다 저쪽 저 서해 북쪽부터 저쪽 그 남중국해까지 한 300척 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은 160척, 한 2배 이상 벌어지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이 안 되는 게 물론 요즘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중국 쪽 SNS 나오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차하면 일본 열도를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이런 걸로. 근데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그 중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빼고 네. IRBM 1,300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전투기 한 5배 차이 나고 전투함 2배 차이 나고 미사일은 아직은 이제 일본은 자유대는 없고 근데 한 1,300발 그다음에 이제 뭐 오키나와 같은 데는 한 사거리 1,000km짜리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럼 한 1,500~600발 이상은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갖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세게 나간 이유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고 나서 뭐 우리나라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국뽕들이 다 있잖아요. 이 중국 국뽕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한 20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 가서 뭐 물어보면 그 최근에 이제 관심 많이 갖는 게 대만 침공 관련된 얘기잖아요. 다 그런 얘기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야, 저거 우리가 저거 제끼는 거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부터 당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일반 사람들부터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까지. 근데 가서 얘기해 보면 다 그런 생각 얘기해요. 아유 저거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뽕이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차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센카쿠 열도 때 한번 겪어봤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 했을 때 그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학연수 하기 전에 그래서 저보다 이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국 대학에서 어학연수하거나 이러면 외국인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중국 대학생들이 이제 동거예요. 그 쳐들어온 거야 외국인 기숙사를.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뜯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희한한 건 이런 일이 생겨도
중국에 있는 일본 라면집은 아주 불티나게 잘 되죠. 희한해. 희한해. 약간 좀 별개로 생각하는 네.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대도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와 많이 이제 접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깡촌으로 갈수록 더 심해.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와.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컨트롤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 약간 독도를 좀 우회적으로 좀 한국 땅이라는 걸 또 강조하면서 약간 또 일본을 자극했잖아요. 네. 그건 약간 중국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쟁 지역처럼 묘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일단 중국이 일본을 지금 강하게 흔드는 건 이 한미일 동맹을 일본이 사실 그 축 중에 하나고 이걸 한번 흔들어 제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독도 저 보면서 좀 사실 웃었거든요. 전에는 그런 말 하다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한국도 만약에 너무 세게 흔들면 진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이번에 경주 에이펙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일종의 이제 이전 정부 때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무조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래도 좀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좀 중국 쪽에서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한미일이 똘똘 자꾸 뭉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 전에 안 했던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중 관계를 좀 격상을 좀 시키고 싶다라는 좀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한미일 동맹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좀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최근에 그 블랙 이글스가 그 뭐지? 일본 그 자위대한테 급여 네. 받으려고 했다 거절당했잖아요. 네. 독도 한번 비행했다라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일본이 지금 중국이랑도 대립각 세우고 있고 네. 한국이랑도 원래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좀 나름 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다 갑자기 또 이 네. 급유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럼 우리도 자위대 그 행사 안 간다고 딱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일본이 약간 좀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블레이글스가 그럼 왜 오키나와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냐. 이전 정부 때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블레이글스가 해외 월드 투어를 할 때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대만 까오슝. 대만 까오슝 공항에서 내려서 네. 급유를 받습니다. 급유를 받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거쳐서 저쪽 유럽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바이 에어쇼 때문에 가려고 했었는데 지난 정부 때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너네 왜 자꾸 대만에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민감해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군과 대만군 간에 뭔가 이게 또가 뭐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베이징 가면 중국의 그런 이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사람들이 물어봤었어요. 왜 너네 공군 블레이글 팀 자꾸 왜 대만을 가는 거냐. 저도 얘기를 해줬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그 비행거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 거기서 급여를 못 받으면 딴 데를 못 간다. 그래서 가는 거다. 그 대만하고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안 가고 싶다. 근데 우리 비행기가 그게 한계다. 거기까지가.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지난 정부 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 쪽으로 가려고. 근데 이제 독도 비행 때문에 사실 블레이글스 독도 전 사진도 갖고 있어요. 블레이글스 독도에서 나는 거 사진도 갖고 있는데 오래 했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 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3국에서 미국 하와이에서도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군 기지도 많이 이제 왔었고 그때 본 것 같아. 어디 사진 걸려 있는 거를. 보통 이런 거 하나씩 걸어놓거든요.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이글스가 독도 비행한 사진을 사실 일반에 오픈을 잘 안 해놨어요.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한미일 동맹에 약간 차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래 받았거든요. 그 사진을 공군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걸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는데 기지에 하나씩 걸어놓거든요.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걸 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고. 그래서 저기 보면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우리 군하고 자위대가 이 군 교류하는데 걸림돌이 항상 이런 거예요. 일본이 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교류하는데 이렇게 막히고 그래 니네가 안 해 그럼 우리도 안 해.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자충수를 주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사실 독도 계속 걸고 넘어지면 우리도 뭐 마라도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도 뭐 저기 네.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나지? 쓰시마. 쓰시마 걸고 넘어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머리 아픈 거예요. 좀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외교적 군사적 협력이 있으면 이게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는데 네. 이런 이제 영토 관련된 우리는 사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일본이 걸고 넘어지니까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사 문제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덜한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 군사적 협력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일본이 뭐 적을 만들면 좋지 않을 텐데 중국이랑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이랑도 척을 두면 좀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에서도 그런 뭐 코미디에 나오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서로 싫어한다고. 그렇잖아요. 서로 싫어하잖아요.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저한테 갑자기 너 중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화내잖아요. 기분 나빠져. 네. 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요것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왜 일본의 우익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 무력 개입을 이렇게 지지를 할까?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대만 여행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대만 특히 타이베이를 많이 가요. 그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대만은 저도 자주 가봤지만 타이베이 가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총통부 건물이 있습니다. 대만은 보통 이제 대통령은 이제 총통이라 그러니까. 네. 그게 옛날 일본 식민지 시절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총통부 건물 주변으로 여러 가지 행정 관청들이 있어요. 뭐 외교부도 있고 저는 이제 다 가봤는데 외교부도 가보고 했는데 건물들이 다 일제시대 건물들이. 그래서 일본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그게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면 그 과거 그 찬란했던 일본 제국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익들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일본을 저렇게 때리냐. 물론 이제 이 발언도 큰 문제지만 이것도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가운데서 그 해양 세력이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 그렇잖아요. 중일 전쟁 때 그렇죠. 네. 사실상 근데 뭐 그 전에 뭐 영국이나 미국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중국 대상으로 더 민감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고 실제로 그 이제 일본 우익들이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도망쳐서 대만으로 왔잖아요. 근데 중국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중국 본토에 있을 때 특히 일본 제국군 전범들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관대하게 해줍니다. 관대하게 처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졌지만 되게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국에서 싸웠던 일본군들이 뭐 도망쳐서 이제 물론 일본을 다 가긴 했지만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장개석은 그래도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중국 본토를 침략했던 해양 국가가 일본이었잖아요. 장개성이 대만을 도망가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그때 이제 장개성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다시 내가 본토 수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제국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 고문단을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작전을 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그 일본 우익들이 대만에 갖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그 유사시 무력 개입은 사실 그 일본의 생명선이에요. 사실 대만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해협이나 대만 주변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 당장 수출입에 영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일본 제국 시절부터 식민지를 했던 걸 보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일본은 해양 진출 위해서는 대만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였고 대륙 진출 위해서는 한반도를 접수해야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정리한 차원에서 이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어떻게 될 걸로 보시면 좀 장기화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일단락 될까요?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내년에 한 2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 지금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시다시피 이 돈만 많이 주면 포켓에 돈을 많이 넣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존의 그런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틀려요. 관세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일본을 좀 이렇게 패싱하게끔 외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끌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외교전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일본은 잘 보면 그러니까 거의 미국을 추종하는 그런 거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걸 보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약간 친중적인 성격도 보이잖아요. 이제 그 대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풀려면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일기 행정부대 다녀왔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이렇게 일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뭐 군사적인 측면 제가 다 앞서서 말씀드렸고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본이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죠.